시장은 언제나 활기 넘쳤지만 김만식 할아버지에게 그 활기는 마치 아득한 옛날 이야기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흙으로 빚어내는 삶의 온기를 찾아 수십 년을 살아온 장인의 손은 이제 굳은 살 가득한 채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을 뿐이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던 그의 도요지 또한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보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는 쪽을 택했다. 시대가 변한 탓이라지만 만식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그는 가끔 시장을 찾았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한때 찬란했던 전통의 흔적을 혹은 그저 잊혀진 시간의 조각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할아버지의 소일거리였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시장의 구석진 곳을 서성이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채 버려진 가구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나뒹구는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할아버지의 눈에 낡은 장독대 하나가 들어왔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투박한 장독이었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장독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장독 안에는 거대한 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엎드려 있었다. 온몸이 하얗고 윤기 나는 비늘로 덮여 있었지만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 보였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구렁이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묘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힘없이 늘어져 있는 구렁이의 모습이 어쩐지 할아버지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물러섰다. 이걸 어쩌나 잠시 망설였다. 시장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난리가 날 터였다.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구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단순히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만은 아니었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마치 그 구렁이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간절한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누구도 이 구석진 곳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구렁이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구렁이의 몸을 살짝 건드려 보았다.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 구렁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더욱 확신했다. 이 구렁이는 도움이 필요했다. 할아버지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낡은 가마니를 찾아 조심스럽게 구렁이를 덮었다. 그리고는 장독재 구렁이를 옮기려 애썼다. 늙은 할아버지의 몸으로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장독을 끌어냈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장독을 할아버지의 낡은 트럭에 실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뿌듯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차올랐다. 할아버지는 구렁이를 싣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트럭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렸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구렁이가 담긴 장독을 조심스럽게 뒤뜰.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헛간 안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헛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어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할아버지는 구렁이가 죽을까봐 걱정되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헛간 안에 있는 흰 구렁이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와의 옛 추억을 떠올렸다. 아내는 살아생전 미신이나 전설 같은 것을 유난히 좋아했다.
특히 집에 큰일이 생기거나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돌면 늘 뒷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거나 집안의 작은 돌멩이들을 가져다 놓곤 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쯧쯧 쓸데없는 짓은 하며 핀잔을 주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웃으며 이게 다 우리 집을 지키는 일이야 라고 말했다. 특히 아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백사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백사는 집안의 수호신이며 때로는 조상신이 현현한 모습이라고 했다. 백사를 함부로 대하면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잘 보살피면 큰 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늘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자신이 구해온 흰구렁이를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아내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쏴, 쏴. 마치 비단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헛간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설마 구렁이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헛간 문을 열었다. 헛간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다. 구렁이는 장독 밖으로 나와 헛간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하얀 몸에서 알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구렁이는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깊고 검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구렁이는 할아버지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천천히 몸을 움직여 헛간 구석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낡은 벽장 뒤로 새우르륵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분명히 움직임이 없던 구렁이가 스스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조용히 헛간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흰구렁이의 하얀 몸과 깊은 눈동자가 맴돌았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백사는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흰구렁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예감. 밤새 들려왔던 흰구렁이의 미끄러운 소리는 민식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마치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실루엣이 보였고 어디선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의 언어가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신비롭고 깊었으며 할아버지의 존재를 뿌리째 뒤흔드는 듯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할아버지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왠지 모르게 지난밤의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 잠겨있던 헛간 안이 환하게 드러났다. 낡은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흰구렁이는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헛간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먼지 쌓인 구석, 낡은 벽장 뒤까지 어디에도 구렁이의 흔적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하긴 내가 너무 늙어서 헛것을 봤나 보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과 함께 묘한 신비감이 남았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마을회관에 나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었다. 평소 같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농사일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은 할아버지의 머릿속이 온통 어제의 일로 가득했다. 그러다 문득 옆자리에서 바둑을 두던 박씨, 할아버지가 불쑥 내뱉은 말에 할아버지의 귀가 쫑긋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구먼. 서울에서 온 돈 많은 양반이 이 오래된 시장을 통째로 사들이려 한다지 뭐야. 박씨 할아버지가 혀를 찢찢 차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민식 할아버지가 물었다. 아, 글쎄, 박진우라는 사람이라던데. 아주 옛날부터 이 마을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집안이라고 하더구먼. 그런데 도시로 나가 사업해서 크게 돈을 벌었다지. 그런데 그 양반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이 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네. 주민들은 반대가 심한데 돈으로 밀어붙일 모양이야. 박진우, 그 이름은 민식 할아버지에게 잊고 지냈던 오래된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팠다. 박진우의 아버지는 과거 할아버지의 가마터와 땅을 교활한 수법으로 빼앗으려 했던 인물이었다. 결국 그의 강계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가마터는 큰 피해를 입었고 할아버지 가족은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와 다시금 할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려 한다는 소식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건너편 시장을 바라보았다.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밤새 울어댔을 고양이 울음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어제의 일이 정말 마법처럼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듯했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다. 박진우의 출현은 할아버지에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드리웠다. 며칠 후 시장에는 박진우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 상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청난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상인들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진우가 시장을 사들이려 한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할아버지의 귀에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다. 박진우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오래된 전설과 미신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큰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용하다는 무당이나 역술가를 찾아다니고 풍수질이나 기륭화복에 대한 조언을 맹신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영물이나 수호신의 기운을 빌려 자신의 사업을 번성시키려는 욕망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박진우가 흰구렁이 전설을 알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구렁이를 살렸다는 소문이 그에게까지 들어간 건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섬뜩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박진우가 자신이 흰구렁이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구렁이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흰구렁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구렁이가 앉아있던 장독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장독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구렁이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장독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할아버지의 손끝에 전해졌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또다시 잠을 설쳤다. 고양이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박진우의 그림자가 할아버지의 밤을 덮쳤다. 그는 무엇을 원하는가?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나타난 것인가?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과거의 악연이 다시금 할아버지의 삶에 드리워진 듯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살려준 흰구렁이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이 시작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살려준 생명이 이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마을에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민식 할아버지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먹구름이 들이운 듯 무거웠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도요지, 이제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는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흙냄새와 불냄새가 진동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잡초만이 무성하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만이 지난날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물레 앞에 섰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물레를 더듬었다. 차갑고 거친 흙의 감촉이 할아버지의 손끝에 전해졌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아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이 흙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길이 닿으면 아름다운 그릇이 되죠.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스승이자 선대장인의 목소리였다. 만식 할아버지의 가문은 수백 년간 도자기를 빚어온 명문가였다. 그들의 피 속에는 흙과 불의 혼이 흐른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늘 만식 할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다. 우리 가문은 단순한 도공이 아니다. 우리는 흙의 영혼과 소통하고 불의 기운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특히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백사 전설이 있다. 백사는 이 땅의 기운을 수호하고 우리 가문을 지키는 영물이다. 백사가 나타나는 것은 곧 큰 변화나 위기가 닥쳐온다는 신호이니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어릴 적에는 그저 재미있는 예시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손으로 살려낸 흰구렁이와 박진우의 출연을 생각하니 할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할아버지의 가문에는 백사가 나타나면 가문의 중요한 비밀이 드러나거나 큰 시련을 겪게 된다는 전설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헛간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 남자는 박진우의 수하임이 분명했다. 그는 헛간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이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이 내가 흰 구렁이를 살려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구렁이를 찾으려는 건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다. 헛간하는 구렁이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희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박진우의 수하가 구렁이의 존재를 알아챌까봐 노심초사했다. 다행히 남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헛간을 나섰다. 그는 할아버지의 도유지를 둘러보더니 낡은 가마터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남자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탐욕스러운 욕망을 보았다. 마치 그 땅 아래에 무언가 귀한 것이라도 묻혀 있는 것처럼.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진우가 시장을 사들이려 한다는 소문, 그리고 그의 수하가 자신의 헛간을 뒤지고 도요지를 살피는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이 땅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흰구렁이와 할아버지의 가문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을의 오래된 지도를 꺼내 들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지도였다. 지도에는 마을의 지형과 오래된 건물들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할아버지의 도요지와 시장 부근이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백사의 터, 가문의 뿌리. 할아버지는 지도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백사의 터, 가문의 뿌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장소를 특별히 표시해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땅 아래에는 단순한 흙이 아닌 가문의 비밀이나 어떤 귀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박진우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김만식 옹 되십니까?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소만. 누구시오? 할아버지가 물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만식 옹의 도요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묘한 압력이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숨을 들이켰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진우가 직접 나선 것이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늙은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내도, 딸도, 그리고 이제는 사라진 도요지의 영광도. 하지만 단 하나.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문의 뿌리이자 어쩌면 흰구렁이가 지켜주는 이 땅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스쳐 지나갔다. 늙은 장인의 고요한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전화는 민식 할아버지의 오랜 고요함을 깨뜨린 폭탄과 같았다. 이제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찻잔에 뜨거운 차를 따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뿌옇게 흐려졌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위협,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흰구렁이.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도요지로 향했다. 낡은 물레를 어루만지며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비단 이 땅만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이 흙, 이 불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때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폐허처럼 변한 도요지 한 구석. 깨진 기와 조각들 사이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도자기 조각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실수로. 할아버지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해 보였다. 괜찮네. 여기가 워낙 낡아서. 그런데 젊은 아가씨는 여기 왜 왔나? 할아버지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물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지역의 오래된 도자기와 관련된 전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만식 옹의 도요지는 이 지역 도자기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옹께서 예시학이나 전설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할아버지의 귀에는 왠지 모르게 간절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도자기 조각은 범상치 않아 보였다. 할아버지는 조각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깨진 조각이 아니었다. 매끄러운 표면에는 희미하게 용의 비늘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조각은 분명 예사롭지 않았다. 혹시 백사에 대한 전설을 아시는지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틀 밤낮을 고민했던 그 단어였다. 백사 젊은 아가씨는 그걸 어떻게 아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아닌 놀라움으로 변했다. 저는 이 지역의 토지신앙과 영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사는 이 지역의 오랜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죠. 어르신께서 시장에서 흰구렁이를 살려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구렁이가 이 도유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벌써 소문이 된 것에 놀랐지만 동시에 이 여자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다. 자네는 누구인가? 이름이 뭔가? 저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을 돕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르신께서 찾고 계신 답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원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예원 씨의 진지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며칠 밤낮을 괴롭혔던 흰구렁이 이야기와 박진우의 협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예원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특히 박진우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박진우, 그 이름은 저에게도 익숙합니다. 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원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의 기운을 탐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땅이나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깃든 특별한 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는 바로 백사의 기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백사의 기운이라니, 이 도요지는 단순한 가마테오가 아닙니다. 어르신, 이곳은 이 마을의 생명력이 응축된 곳이자 백사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가문은 대대로 그 기운을 지켜온 수호자였습니다. 박진우의 조상은 과거에도 이 도요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백사의 보호가 있었을 겁니다. 예원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늘 이야기했던 백사의 터와 가문의 뿌리가 이토록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과거의 악연이 대를 이어 박진우의 탐욕으로 다시금 불거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살려준 그 흰 구렁이가 그럼? 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 구렁이는 어르신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가문의 수호신과도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그 구렁이를 살려주신 것은 잠들어 있던 백사의 기운을 다시 깨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진우는 틀림없이 그 기운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전설을 믿지만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사의 기운을 지배하려 하지만 백사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예원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예원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는 낡은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그림 속에는 웅장한 가마터와 그 위에 거대한 흰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작은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 가문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입니다. 어르신의 가문과 박진우의 가문, 그리고 이 땅에 얽힌 비밀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진우는 이 기록의 일부만을 알고 그 힘을 오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요지 아래에 숨겨진 영물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영물은 이 땅의 기운을 응축한 가장 중요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예원 씨가 말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진우의 탐욕이 이토록 깊고 음흉했다니. 그는 단순히 시장을 재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가문의 근본을 파괴하고 이 땅에 깃든 영험한 기운마저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늙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악당을 막을 방법이 있는가? 할아버지가 물었다. 예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박진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 땅에 깃든 진정한 백사의 기운을 깨우고 그 영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용기와 저희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예원 씨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낯선 젊은 여자의 눈빛 속에서 할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용기와 희망을 보았다. 평생을 홀로 고독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이 땅과 자신의 가문을 지키려는 굳건한 동반자가 있었다. 늙은 도공의 삶에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예원 씨의 등장은 민식 할아버지의 삶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위협이 이제는 함께 맞설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예원 씨가 가져온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쳐들었다. 그림 속 가마터와 흰구렁이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도요지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님을, 그곳에 깃든 심오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박진우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이 땅 아래에 숨겨진 영물이라니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원 씨는 두루마리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제 조상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도요지 아래에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의 기운을 담고 있는 용의 비늘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비늘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력과 백사의 영혼이 응축된 일종의 보물이자 에너지원인 셈이죠. 박진우의 조상은 그 힘을 탐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키우려 했고 박진우 역시 대를 이어 그것을 손에 넣으려 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평생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었지만 자신의 발밑에 그토록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 박진우는 그 영물을 찾기 위해 이 도요지를 빼앗으려 하는 거로군. 네, 그 영물을 손에 넣으면 이 지역의 모든 기운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은 결코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잘못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 땅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원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비장함이 묻어났다. 할아버지와 예원 씨는 다음 날부터 도요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예원 씨는 두루마리의 그림과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가마터의 옛 지형을 비교하며 영물의 위치를 추정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도요지를 누비던 기억을 더듬으며 잊고 지냈던 작은 굴이나 숨겨진 공간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박진우의 수하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할아버지의 집으로 박진우가 직접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할아버지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고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만시 공 되시죠?
시장 재개발 문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압력은 할아버지를 숨 막히게 했다. 내 도요지는 팔 생각이 없네. 돌아가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늙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단단한 저항을 읽은 박진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옹께서 너무 완고하시군요.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옹의 도요지는 재개발의 필수적인 부지입니다. 만약 옹께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리 되면 옹께서도 여러모로 불편해지실 겁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의 눈빛은 할아버지를 꿰뚫는 듯했다. 마치 할아버지가 흰구렁이를 살려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말없이 박진우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헛간 쪽에서 쏴 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의 시선이 순간 헛간 쪽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탐욕과 함께 섬뜩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옹, 왠지 모르게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박진우가 비웃듯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진우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옹, 그럼 며칠 더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박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박진우가 떠나자마자 예원 씨가 숨어있던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흰구렁이의 존재를, 그리고 그 기운이 도요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가 헛간을 뒤지거나 도요지를 파헤치려 들면. 할아버지는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그보다 먼저 영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진우에게서 이 땅을 지켜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예원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온기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예원 씨는 다시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 안은 고요했지만 왠지 모르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할아버지는 헛간 벽 한쪽에 걸려있던 낡은 도자기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도자기였다. 할아버지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안쪽 바닥에는 작은 틈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틈 안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손끝에 잡혔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섬세하게 조각된 상자였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비늘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할아버지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분명히 용의 비늘이었다. 할아버지는 비늘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차가운 감촉이었지만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뜨겁고 강렬했다. 비늘 조각은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헛간 문을 부수는 소리였다. 할아버지와 예원 씨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박진우였다. 그가 결국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헛간 문이 부서지며 박진우와 그의 수하들이 들이닥쳤다. 박진우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의 시선은 할아버지 손에 들린 용의 비늘에 고정되었다. 결국 찾아냈군요. 김만식 옹. 하지만 이제 그건 제 겁니다.
박진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용의 비늘을 꽉 쥐었다. 늙었지만 그의 몸은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박진우를 향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예원 씨는 할아버지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 또한 강렬하게 빛났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용의 비늘이 손에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밤은 이제 격렬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헛간문이 부서지며 박진우와 그의 수하들이 들이닥치자 낡은 헛간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손에는 용의 비늘을 든 민식 할아버지, 다른 한 손으로는 예원 씨가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박진우의 눈은 할아버지 손에 들린 비늘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옹께서 쓸데없는 것을 손에 넣으셨군요. 그건 옹께 어울리지 않는 물건입니다. 순순히 내놓으시죠. 박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탐욕은 헛간 안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수하들은 이미 할아버지와 예원 씨를 애워싸고 있었다. 민식 할아버지는 용의 비늘을 꽉 쥐었다. 비늘은 할아버지의 손 안에서 희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이것은 내 가문의 것이다. 이 땅의 기운을 지키는 영물이지. 내 놈 같은 탐욕스러운 자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단호했고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헛간을 울렸다. 가문의 것 다 시대착오적인 미신 따위에 매달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옹, 힘없는 자의 정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죠. 저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겁니다. 어서 그 비늘을 내놓으시죠. 무력으로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만. 박진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의 수하들이 한 발짝씩 할아버지에게 다가섰다. 그때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용의 비늘에서 강렬한 흰색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헛간 안을 가득 채웠다. 박진우와 수하들은 순간적으로 눈을 가렸다. 빛 속에서 할아버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빛이 정점에 달했을 때 헛간벽 한쪽에서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흰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구해준 바로 그 구렁이였다. 흰구렁이는 헛간 천장을 감싸듯 거대한 몸을 또아리를 틀었고 그 하얀 비늘은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구렁이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박진우를 향해 경고하듯 번뜩였다. 박진우와 그의 수하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백사라니 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전설을 믿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영물의 위용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수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것이 이 땅의 수호신이다 내놈 같은 탐욕스러운 자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존재이지. 할아버지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흰구렁이의 기운을 받아 더욱 우렁차게 울렸다. 박진우는 두려움 속에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 비늘만 손에 넣으면 저 백사마저도 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는 미친 듯이 외치며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수하들 역시 정신을 차리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예원 씨는 민첩하게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알 수 없는 문양이 허공에 새겨졌다. 그것은 백사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주술 같았다. 흰구렁이는 거대한 몸을 움직여 박진우와 수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쾅! 낡은 헛간은 구렁이의 움직임에 흔들렸고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박진우와 수아들은 구렁이의 공격을 피하려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구렁이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할아버지는 용의 비늘을 든 채 고요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연한 의지와 함께 자신의 가문과 이 땅을 지키려는 굳건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비늘을 들어 올렸다.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흰구렁이의 몸을 감쌌고 구렁이는 더욱 강력한 힘을 얻는 듯했다. 박진우는 결국 구렁이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헛간 벽에 부딪혔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안 돼,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그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 있었다. 수아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헛간 밖으로 도망쳤다. 헛간 안에는 할아버지와 예원씨, 그리고 박진우만이 남아있었다. 흰구렁이는 박진우의 바로 앞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를 노려보았다. 박진우는 온몸을 떨며 옴짝달싹 못했다. 내 놈의 탐욕은 여기서 끝이다. 박진우, 이 땅의 기운은 내 놈 같은 자의 것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박진우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의 수아들이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예원 씨와 시선을 교환했다. 흰구렁이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더니 헛간 벽에 난 작은 틈새로 스르륵 사라졌다. 마치 모든 일이 끝났다는 듯이 경찰이 들이닥치자 박진우는 겁에 질린 채 헛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와 먼지가 뒤범벅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경찰에게 지난밤부터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진우가 도요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박진우와 그의 수아들을 체포해 갔다. 박진우는 끌려가면서도 할아버지를 향해 악에 바친 눈빛을 보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김만식 옹 두고 보시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용의 비늘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헛간 안에는 알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모든 소란이 사라진 후 낡은 헛간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룬 작지만 위대한 승리를 만끽했다. 헛간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멎자 민식 할아버지의 집에는 비로소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박진우와 그의 수아들이 끌려간 후 낡은 헛간 안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감돌았다.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용의 비늘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기운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끝에 남아있었다. 할아버지는 예원 씨와 함께 헛간을 정리했다. 부서진 문짝을 임시로 막고 어지럽게 널려있던 흙먼지를 치웠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옥돌 구렁이 조각상이 놓여있던 선반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흰 구렁이가 사라진 것처럼 옥돌 조각상도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다. 어르신, 예원 씨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불렀다. 할아버지는 빙긋 웃었다. 괜찮네. 올 때가 되었으니 왔고 갈 때가 되었으니 간 것이겠지. 그저 고마울 따름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는 깊은 감사와 함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흰구렁이가 이제 할아버지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진우의 체포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악행과 탐욕이 모두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쑥스러워하며 웃을 뿐이었다. 시장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상인들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며칠 후 예원 씨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르신, 이제 저도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아쉬움을 느꼈다. 낯선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오랜 고독을 깨뜨리고 잊고 지냈던 가문의 비밀을 알려주었으며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준 존재였다. 벌써 가는가? 좀 더 있다 가지. 네,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이제 제 삶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원 씨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어르신의 가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조상 대대로 어르신의 가문을 지켜보고 때로는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힘은 어르신께서 살려주신 흰구렁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백사의 기운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예원 씨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이토록 신비로운 존재였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의 지혜와 남다른 능력, 그리고 흰구렁이가 나타나 할아버지를 도왔던 모든 일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그럼 네가 흰구렁이였단 말인가? 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예원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백사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이 땅의 평화와 어르신의 가문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만나게 되신 것도, 시장에서 흰구렁이를 살려주신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토록 오랫동안 외면했던 가문의 비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신비로운 인연들이 비로소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예원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이제 이 도요지는 더 이상 텅 빈 폐허가 아닙니다. 이곳은 어르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땅의 기운을 다시 살리고 어르신의 손으로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시 빚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원 씨의 말은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꿈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더 이상 늙고 외로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 땅과 가문의 수호자이자 잊혀진 전통을 되살릴 마지막 장인이었다. 예원 씨는 그렇게 인사하고 조용히 할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 희미해졌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사라진 길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날 이후 민식 할아버지는 자신의 도요지를 다시 열었다. 낡은 가마를 수리하고 깨끗하게 흙먼지를 털어냈다. 할아버지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졌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할아버지의 손끝에 전해지는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는 새로운 그릇들을 빚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해갔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마터를 백사 도예원이라 이름 짓고 젊은이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던 제자들이 점차 늘어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마터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단순히 도자기를 빚는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흙의 소중함, 불의 정신, 그리고 백사 전설에 얽힌 가문의 이야기까지 모두 전수했다. 시장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할아버지의 도예원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빚은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그릇마다 할아버지의 삶과 이 땅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밤마다 고양이 울음이 멈추지 않던 빈집, 그리고 흰구렁이를 들인 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할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가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 속에서 할아버지는 아내와 예원 씨, 그리고 흰구렁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언제나 할아버지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늙은 장인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다.